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3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유대한민국이냐? 80년도, 70년도에 무슨 어떤가요? 광화문에 있어요. 이루서울 TV 주간 박종진은 오늘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굴 만나러 나왔냐? 요즘 그 광화문 광장을 거의 꽉 이렇게 잡으시고 계시는 우리 공화당 당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총재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조원진 의원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기꺼이 또 인터뷰에 수락을 해주셔서 오늘 좀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사실 여기가 제 지역구예요. 여기 동아일보 채널에 캐도란마 그때 한번 나오셨잖아요 옛날에. 여기서 제가 3년 동안 캐도란마를 했는데 그 앞에서 바로 진행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동아일보 기자들이 지나갈까봐 제가 조금 긴장됩니다. 근데 뭐 엊그저께 광화문 광장 트럼프 대통령 오면서 잠깐 철수했는데 그 순간에 서울시가 화분 깔고 그냥 아예 못 들어가게 해서 지금 이쪽 청계천 광장으로 빠진 거죠? 아니 그 화분 깔기 전에 아무튼 25일 날 지속적으로 용역 깡패들 들고 와가지고 깡패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단서만 한 70여 명이 진단서 꺼놓고 70여 명이요? 6월 25일 날 새벽 5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뭐 갈비뼈 4개 부러진 사람, 눈 함몰된 사람, 그건 중상인데요. 뭐 뼈 부러진 사람 뭐 해가지고 엄청난 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뭐 잘 아시지만은 우리는 정당이잖아요. 정당의 그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라는 것은 87헌법, 이게 헌법 9차 개정에 아주 강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가끔 뭐 시청 앞에서도 김한길 대표가 101일 동안 하고 이랬잖아요. 그건 아무 간섭을 안 한다고. 왜? 정당 활동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박원순 시장이 잘 못하더라. 뭐 한편으로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잊혀진 인물 아니에요, 이제는 대권에서. 그래도 지금 현직 서울시장이에요. 잘 나가다가. 근데 이제 잊혀졌지 뭐 삼선아마 서울시장 땡인데 뭐 박원순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요즘 나오는 거 뭐 조국 얘기 나오고 유시민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본인이 좀 조급하겠지만은 정상적인 헌법 그쪽 가치, 정당법에 정해져 있는 정당의 자유,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일반 시민단체로 생각하면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잘못이죠. 그럼 완전히 잘못이고 이거는 왜냐면 현직 국회의원이 지금 벌써 2명이나 있고요. 이거는 정당법,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도 정당한 것이다. 헌법 8조 1항. 헌법 8조 1항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정당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해놨죠. 정당 활동을 보장하게끔 되는 헌법에 위배돼. 이건 시민단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지고 헌법적 가치라든지 정당법을 누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보수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게 법치국가고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이니까 헌법의 가치에 의해서 이 정당 활동이 천막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이거는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광화문 광장에서 그동안에 녹색당, 뭐 좌파들 문화연대, 뭐 세월호는 물론이고 그거는 정당이 아니죠. 녹색당은 당이죠. 근데 의석은 없지만 당인데 그 사람들은 다 허가를 해주고 행정 대집행을 안 하고 벌금만 먹였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 대집행 한 것은 대단히 실수했다. 박 시장이 대한의 육동 싫어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완전히 당명은 바꿨습니까? 우리 공화당. 바꿨어요? 완전히? 완전히 바꿨어요. 그럼 대의원들 다 땅땅땅 쳐서 치고. 그럼 이젠 대한애국당 마이를 쓰면 안 되겠네. 선관위 등록도 우리 공화당으로 우리 공화당으로? 이제 완전히 그러면 이제 우리 공화당 이렇게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름 좋잖아요. 우리 공화당. 요 공화당 이름 쓰자는 게 홍문조 의원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하고 교감 다 했다. 그렇지.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100% 교감했다. 100% 교감. 야.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제가 알기로 올 안에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치적 공학이든 아니든 예. 어찌됐든 올해 나오신다. 이게 지금 거의 이제 뭐 언론이나 나오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바고 네.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공화당의 당원 1호로 등록할 거다. 아, 할 이거는 거다?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예. 우리 공화당으로 등록을 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변화가 들어요. 생기죠. 예,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보고 뭐 보수 분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아직도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얘기하는데 통합 잘못하면은 보수 지지율은 35% 이상 못 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은 보수의 확장이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보수의 15%가 투표장에 안 간 거예요. 왜냐면 분열하니까. 안 갔죠.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 네. 그러고 뭐 대통령이 죄지금 2년 반을 받는데 죄진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너가 왜 가만히 있냐. 뭐 이런 입장을 가진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한 15% 된다. 이분들을 투표장에 오도록 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지지 52%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정 알파. 그러니까 70% 얻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석으로 저는 보면은 180석 정도 얻어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우파지. 근데 지금 뭐 지지부진하잖아요. 이 보수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바른정당계 여기 지금 우리공화당계 자유한국당계 세 개로 나눠. 전 탈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우파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번에 보면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말고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우파로 봐야지. 그래. 바른미래당은 지금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헷갈리고, 그죠? 바른정당이 있나? 바른정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바른정당계. 유승민이 포함되잖아. 그렇지. 전 한국당. 그 유승민 들어오면 그 난리 나지 또. 아, 난리 납니까? 왜 난리 납니까? 그거는 우리가 탄핵 배신자, 역적이다. 네. 이렇게 보는데. 탄핵 이전에 동지였지 않습니까? 저하고 친하지. 그러니까 친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나라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줄은 몰랐지. 예. 제가 사실은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이쪽에다가 탄핵만 막아라. 정권 다 주겠다. 비대위원장 다 할 수 있는데 탄핵만 막아라 했는데 그거 팽개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팽개치고 이런 지경이 됐으면은 정치인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파 분열도 있지만은 좌파들한테 이렇게 나라를 넘기고 또 나라를 탄핵이라는 걸로 탄핵 올가미에 씌워가지고 쟤들은 그걸 가지고 촛불혁명을 했다. 그리고 혁명했는데 혁명가업 완수를 하기 위해서 적폐청산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는데 그걸 물어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저하고 전화다 물어보면 우리 촛불혁명 가업 완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애들 우리 길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인정하면 안 된다. 탄핵을 인정하면은 우파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혁명이 아니고 이건 촛불 쿠데타다. 권력 찬탈한 세력이 내려보는 거죠. 대통령 선거 전에 네. 쿠데타나 권력 찬탈의 일이 먼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탄핵해가지고 탄핵 찬성했던 탄핵파들이 있고 또 탈당까지 했다가 또 잔류파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 탄핵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김무성, 유승민이 져야죠. 그 이전에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최순실 씨가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최순실의 실체는요. 언론 방송에 검찰의 얘기를 믿습니까? 법정에 우리 공화당이 그래도 정유라 통해서 삼성 압력내서 그거는 확실히 맞잖아요. 39억짜리 말. 네. 이 말도 얘기를 할게요. 현직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삼성이 말을 줬나 안 줬나? 그거 딱 한마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 최순실이가 한마디 있어. 검찰에 이제 우리 공화당이 무서운 게 지금까지의 최순실 재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풀로 알겠어요. 보고 있어. 그럼 삼성이 그냥 줬겠어요? 정유라 그러니까 씨한테? 정유라가 자기 혼자 네. 그런 짓을 했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된 거지. 최순실 정유라 부분.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엮어가지고 삼성이 정유라한테 말을 39억짜리 말을 줬나 안 줬나를 가지고 그 정유라와 공범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그 공범이란 그 글자 하나를 가지고
탄핵시켜버렸어요. 좋아요. 자, 그러니까 절차상의 박근혜 문제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의원님 주장대로 한 최순실과 정유라 여기에 엮인 것들은 국민이 공부할 수 있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빼고 그 인정을 이렇게 해야 돼요. 공정한 보도하에 네네. 공정한 사실관계를 네. 가지고 네. 그렇게 상황이 그게 사실이면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네, 분노하고 국민들이 당연히 분노한 건 분노하죠.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분노했어요. 언론인으로서. 왜냐면 최순실, 정유라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중에 100개 중에 물론 90%는 아니라고 칩시다. 10개 중에 1개는 기란 말이에요. 특히 삼성이 돈 준 건 맞거든요. 예? 돈을 준 게 아니고 말을 줬지. 말을. 그게 말을 그거죠. 예. 그게 그거죠. 아니, 왜 자꾸 말을 그러니까 미르. 말 소유권이 누구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 소유권이 삼성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을 아니지. 줬어. 아니 빌려준 거예요. 중요한- 빌려줘도 임대료 중요한 안 거는 받았으면 어차피 말 소유권이 예. 예를 들어서 말 소유권이 네. 정유라 거면 아 형님 인정할 걸 하자고 우리가 그 문제 중요한 게 그렇지 아니고. 그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넘어가고. 그지? 자 넘어갈 거 넘어가자고. 왜 그래 국회의원을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니고. 자, 좋아. 박근혜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엮여가지고 참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면복권 해야 된다는 게 서도 방송에서 그 부분은 많이 얘기한 거고. 그러나 최순실과 정유라 생각하면 속상한 건 맞잖아요. 그죠? 이거 탄핵의 빌미를 제고. 자 이제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건 좀 건너뛰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니, 조원진 그거는 건너뛸 의원이 수가 없지. 뭔가 통합을 그거는 건너뛰-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가잖아. 없겠습니까? 전제 조건 달았잖아. 5명은 책임져라. 그러고 뭐 우리는 통합의 문 다 열어놓는다. 5명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홍준표, 김성태, 김승태, 권선동. 너 권선동은 권선동은 헌법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탄핵해야 된다 큰 사람이고, 김성태는 청문회 위원장이에요. 그 김성태 했던 안민석이하고 지닥거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조롱하고 그런 김성태 자기들이 다 알아. 홍준표는 뭐냐? 지금 회개하면 지금 회개하면 그 받아줄 사람들은 거예요? 회개가 안 참여하면? 돼. 참여 안 돼. 그 아니, 사람은 참여하면? 정계를 떠나라는 거지. 아니 참여하면 참여 안 돼요.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용서해 인간들이 줄 참여한다고 겁니까? 용서가 되겠어요? 아. 나라가 다 망해붙는데.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은 전혀 생각 안 해요? 물 건너갔지 이제는. 이제 물 건너갔어요? 끝났어요? 통합은 물 건너갔다 이러보시면 네. 돼요. 그럼 단지 이제 연동형 좌파 연동형 비례대표 관계없이 관계없이 좌파는 연정체제로 들어갔어요. 연정. 그럼 우파는 연대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우파 연대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180석. 내가 왜 자꾸 180석을 얘기하느냐. 김대중 정권 때 36명이나 하는 사람도 있고 30명이나 하는 사람도 국회에서 다 빼갔어요. 빼갔죠. 하루 지나면 한 명씩 빼갔어. 네,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가 무슨 당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 정권보다 100배 더 악독한 놈들이야. 얘들은 지금 정권 놓치면은 감옥 간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충분히.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국회를 안 넘겨줄 거예요. 지금 과반을. 문제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 과거를 이제 과반을 안 넘겨주는데 그게 뭐 그렇게 빼가도 과반을 유지하려면은 최소한 180석 정도는 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파의 대연대 통합이 아니라 대연대. 연대가 필요하다. 연대 개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이쪽은 우리 공화당 너희가 책임져라 TK 쪽은. 예? 부을 경우 우리가 하겠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연대하는 거죠. 지역마다 아무튼 나눠서 뭐 여기는 연대도 있고 연합공천도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 연대가 연합 공천을 얘기하는 조금 거죠. 다르지. 연대는 연대하고 연합공천 조금 다른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근데 지역구에는 한 명만 내보내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지역구는 맞잖아. 한 명 내보내는데 그렇지. 네. 이제 뭐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자유한국당도 아직 알아요. 우리 공화당이 저 사람 의원들 좀 더 가겠다. 네. 그 다음에 뭐 저는 추석 전에 한 7 노력하는데 뭐 늦으면 10월 말까지 한 7명.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공화당 공화당에 7명 들어온다. 10월 말까지. 지금 접촉하는 의원들은 어떤? 김진태 의원 지금은 들어오면 뭐 5명은 다 돼가 있고 김진태는 좀 고민을 더 해라. 고민 더 해라. 한 5명은 홍문종. 홍문종 벌써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다음 빨리 얘기해 그다음 봐요. 얘기 안 돼. 지금 그다음- 빨리 얘기해 봐. 그럼 방해공작 가서. 방해 공작이 안 돼.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거는 윤석열. 거는 7명이 10월 말까지 들어오고 예. 4월 15일 선거인데 2월 말까지는 35명 정도로 우리가 당을 예? 가져간다.
제 얘기를 잘 기억하라니까. 네, 잠깐만. 그래가지고 올 기호 자, 3번으로 알았어. 잠깐만. 기호 1번 더불어 7월달 내로 7명. 7월 아니 10월 말. 아 10월 말. 예. 제가 추석인데 이번에 추석이 너무 빠르더라고. 알았어. 10월 말에 7명, 현직 7명. 그 다음에 내년 2월 말에 35명. 오케이. 현직. 예. 야, 이러면 번호 3번인데요? 기호 3번. 내가 얘기했죠. 공개적으로 했는데 기호 3번으로 나간다. 기호 3번으로 나간다. 이미 작업은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있다. 하고 있고. 90% 이상? 국회의원은 잘 아시지만은 네. 지공천 안 주면 다 나와요. 아. 벌써 뭐 국회 뭐 높은 직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벌써 딱 양다리 딱 걸치고 있다니까. 우리 그럼 지역에 떨어진 나달 죽는 거예요, 지금? 아니 7명은 네.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여기는 전제적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공천 이유니까. 홍문정 선배가 이 얘기야. 이 이중당적 가진 사람 많다는 거야. 그렇죠. 많아. 낮에는 자유한국당, 저녁에는 우리 공화당. 네. 왜?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야. 네. 자기 지역구에 저쪽에서 공천 안 주면 바로 일로 나가. 의원들은 지가 공천되는지 안 되는지 대번 잘 알아. 감으로 오지. 딱 내년 들어가면 공천되는 거 안 되는 거 딱 알아. 그래서 2월 말이군요. 이게 보통 1월에 끝나니까 공천이요. 좋아요. 2월 말 35명. 야, 이러면 번호 3번으로. 내하고 내기하자. 자, 뭐 내기할까요, 우리? 치킨 한 마리. 오케이. 치킨 한 마리. 맥주 1000cc. 넌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분열이 될 것 같네, 보수가. 분열이 안 완전히. 되지. 왜냐면 그래, 연대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야지. 못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래야지. 연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열이 안 되는 거지. 연대를 안 한다고 자유한국당 그러면. 연대 안 하면 수도권에 한 명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연대하게 돼 있다. 연대를 안 해서 내가 그랬죠. 너가 미는 때까지 내가 미는데 너 정치 내 12년 내 정치하는 거 봤잖아. 나는 너가 별 절벽까지 미는 게 아니고 절벽에 떨어져서 바위에 머리 부딪힐 때 그까지 민다. 너 못 이긴다 나를. 그러고 지금은 내 혼자 있을 때인데 홍문정 의원 들어오고 7명 들어오고 35명 들어오면 그때는 스스로 연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살모사라는 얘기했어. 아니 죄 없는 대통령 잡아먹는 사람들인데 너가 다음 공천 받아가 너가 지역에 저기 수도권 다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그거는 말도 그냥 다 잡아먹는다 너가. 내 걱정도 안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해라. 단지 하나 사람 안 바꾸면 안 된다. 저는 거의 100% 다 바꿔야 된다. 뭐 저까지 포함해서 3선 이상은 다 책임져야 된다. 3선 이상 정계태. 그럼 이번에 저희 출마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출마 안 하면 안 되지.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이번에는 일단 180석 하고. 아니 지금 공천할 때 그래서 내가 자꾸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180석 하려면 인적 쇄신을 80% 바꿔야 돼. 80%. 왜? 그럼 우리 공화당도 여기 35명 온다 그래서 공천 다 줄지도 않을 수도 있네요. 인적 쇄신 한다는 전제를 갖고 가요. 전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긴 오지만 내가 공천 못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오는 거죠? 네. 그럼 우리 공화당도 이분들이 35명이 오지만 80%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 215개 뭐 연동형은 215석, 안 그러면 250석인데 228개니까 그죠? 240석 되는데 그 지역에 거의 80%는 새로운 인물이야. 다 새로운 인물. 우리는 벌써 새로운 인물로 80% 간다니까. 완전히. 이런 얘기 방송에 나가면은 35명 의원이 또 주춤하겠는데. 이 사람들 해봐야 20% 안에밖에 안 들어가요. 다 해도. 이 사람들 다 공천 줘도. 왜? 지금 기준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30대, 40대, 50대. 젊어야죠. 중반까지로 해가지고 생각도 좀 다 바꾸자. IT 세대로 가야 돼. 이 좌파 정권의 그 악랄한 그런 그 탄압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좀 깨끗해야 된다. 그다음 젊어야 되고. 지금은 야당인데 투쟁할 수 없는 사람 안 돼요. 이제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한명숙, 이정희 아실 거예요. 100년 전당 만든다고 19대 총선 전에 손잡았잖아요. 그래가 60명 공천했어요. 바깥에서 제야에서 35명 더 갔다고. 35명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김기식이야.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이 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자유한국당한테 얘기하는 게 탄핵파뿐만이 아니고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떠가서
80%는 80%를 바꾸겠다 생각해라.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잠시 어려울 거예요. 많이 예, 어렵죠. 김무성의 뭐 반발, 김무성계의 반발, 홍준표계의 반발. 지금 계보는 홍준표계, 김무성계가 있어요. 반발이 있지만은 결국 그래 되면은 국민들한테 민심을 얻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지금 뭐 지역의 뭐 3, 4선 능력을 보고 국회의원 찍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국가의 정체성, 국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투쟁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막 투쟁한다고 뭐 우리는 쇼락하지만 한 5번 할 때 7% 올랐어. 그리고 7% 툭 떨어졌어요. 국민들은 뭘 바라느냐? 싸우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어. 왜? 지금 검찰 지금 현지 고위원 60명, 111명 중에 60명 검찰 조사 받아요. 와. 그다음에 현직 60명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 중이다. 지난번에 패스트 트랙에 다 고사하죠. 그거 말고 그 전부터 조사받는 사람이 한 30명 돼요. 와. 그래서 저항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정권하고 저항 안 하면은 어떻게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냐고. 국민들은 황교안이나 나경원이가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리고 죽겠다는 생각할 때 국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에 태극기 집회 왜 몇만 명이 매주 한데 모였냐? 저는 목숨 걸고 한다. 좋은지 전만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싸우고 내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는 게 좋아요. 스스로. 왜? 어차피 급한이 벌어진다고. 그렇지 않고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또 정권 못 가져왔다 넘어갔다 5년간 나라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2년 하는 꼬라지 봐도 씨를 말리 걔들 말대로 보수 불태우고 씨 말리겠다 했잖아요. 그 농담이 아니라니까. 작년에 이민 간 사람들도 몇만 명 돼요. 그래서 네? 아니 진짜로 정치인이, 올해도 그렇고 정치인이 우리 씨가 저절로 말라지고 있어요. 박정진 대표 같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라는 소리야. 나는 국회로 보내가지고 저요?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홍문중 대표가 우리 공화당으로 좋아하다. 1대1로 싸워도 1대1로 싸워도 우리도 대표 선수 필요하잖아. 예. 그 대신에 국회의원을 확실히 보장한다. 그래서 대표 선수로 꿀 앉아가지고 석고대죄하고 그동안에 이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했습니다 하고 석고대죄하고 모든 방법도 다. 자, 우리가 좀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죠? 미래를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만 풀만 많아. 국민이 안 풀리는데. 저 오늘 이거 자료 보고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2017년 3월 10일, 우리 국민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된 날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날 5명이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으로 인하여 여기 주장에 따르면 5명이 돌아가셨어요. 사망하셨어요. 이게 언론에 그렇게 많이 안 난 것 같아요. 저도 기자 출신인데 거의 안 났죠. 이걸 왜 언론이 이걸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 정도 사건이면 큰 사건인데요. 이거 사망한 건 팩트죠. 사실이죠. 그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압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방청 자료하고 우리 얘기가 딱 하나가 달라. 사망자 1명만 다르고. 그럼 4명은 확실한 거고 4명은 소방청 자료에 나오고 1명이 어제 밝혀졌어요. 이거는 큰 사건인데요. 그럼 소방청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이 밝힌 내용에 4명이 들어가서 사망한 거니까 이거는 대대적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4.19 이후에 가장 당일에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망자 집회에서. 그런데 이제 근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셨어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인데. 작년 이게 왜 밝혀졌느냐? 국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게 왜 밝혀졌느냐? 작년 국감에서 내가 이걸 들고 자료 요청했다고. 그래서 소방청, 경찰청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료를 안 주고 소방청은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밝혀져서 4명 사망에 4명 사망에 9명이 인사불성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고 76명이 중부상을 당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4명 사망의 명단 다 남자예요. 그런데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 현장에서 목격한 모든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여성 한 분이 더 죽었다. 그게 그래서 여성 한 분 이름을 모르지만 그분이 더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명불상으로. 그런데 어제 국립의료원에서 신모 여성이 이름이 나왔습니까? 돌아가셨다. 네. 이게 이제 해서 이제 지금 역추적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9명이 인사불성으로 갔는데 한 사람은 이정남 씨는 돌아가셨어요. 네. 병원에서. 나머지 8명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때 돌아가셨는지 한 달 내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지 이걸 명단 안 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히려 지금 5명이 아니고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폭력 진압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큰 사건인데요. 그래서 경찰청장하고 김부겸 장관한테 내가 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 이거는 못 듣죠. 이거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5사람이 돌아가시고 그 정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 이후로도 또 그 사건으로 인하여 중상으로 들어가신 분이 8명이 돌아가셨으니까 8명이 사실상 10명이 훨씬 넘는. 아니 8명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이 안 된다. 확인이 안 된다고.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네. 안 해준다. 이거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조사를 어디서 했냐 경찰청에서 했다고. 네. 그러면 자기들이 주범인데 자기들이 조사해가 되느냐는 거지. 내 얘기는 한 사람은 여기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은 경찰 스피커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안국역 4번 출구에서 이제 전철이 막 올라오는데 경찰이 방패를 밀어버렸다고. 거기서 압사했고. 나머지 또 한 분은 경찰 방어 통로가 경찰차를 지금 방어맥을 안 세웠다는데 4중을 세웠어요. 네. 우리가 항공 촬영 행가하고 다 갖고 있거든. 4중을 세웠는데 요 정도 길어가지고 여기에 밀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또. 그래서 방어벽을 그렇게 치지 않고 좀 뒤로 물려줬으면은 안 돌아가시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니까. 소방차가 들어오려는데 들어올 길이 없으니까 소방차가 30분 만에 도착한 거야. 그렇게 경찰이 과잉 방어를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에 조사할 게 아니고 공정한 기관에서 이 문제를 진상규명을 조사하자. 이제 국회에서는 진영 장관한테 제가 행자위예요. 잘 아시잖아요. 진영 장관한테 원래 자유한국당 같이 계셨잖아요. 진상규명 해달라. 네. 그래서 진상규명 하겠다고 얘기했고 경찰 보고 믿지 마라. 경찰이 주범이다. 경찰 보고 해달라고 했고 오늘 이제 12분이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이거는 2017년 3월 10일 지생 대신 5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늘 제가 발의해가지고 오늘 이제 다 사인 받아가 오늘 제출해요. 그러면 특별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 통과시키. 이건 여야와 상관없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맞아. 그러니까 선거 전이니까. 내가 네. 딱 한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 박원순 책임져야 돼. 왜냐면 3사람 이상 돌아가시면 재난이고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박원순 단체장이에요. 그래서 박원순은 그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직무유기했잖아요. 그러놓고는 소집도 안 하고 비상대책위를 소집도 안 하고 그냥 광장에 봄날이 왔다. 싫어하니까. 싫어해도 사람은 싫어하지. 자기 인권 변호사잖아. 인권 변호사. 그 다음에 아무리 여가 야가 박원순 시장 입장에는 여기가 상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내가 박원순 시장을 아주 낫다. 근데 이거는 나는 좀 인정할 것 같아요. 여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게 시민단체가 아니다. 우리 공화당에 지금 현역 의원이 2명이나 있는 분명한 정당 활동이다. 이거는 뭐 헌법적으로 8조 1항에 의해서 이거는 보호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다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여기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정당 행사로 집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집회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당 행사에 천막을 치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중구청 조례나 서울시 조례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게 천막 당사잖아요. 그 선례가 민주당에서 101일 동안 집회할 때 그 선례가 있잖아요. 안 막았다고. 그냥 벌금만 먹였다고. 굳이 좌파 정권에서 좌파 시장이 이거를 정당 행사를 자기가 조례를 막는다는 것은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다 이긴다고. 네, 그렇죠. 헌법 위반에다가 법률 위반 되니까. 지금 이게 선거 연대가 될 거라고 지금 100% 확실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자유한국당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의 마음이라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연대할 생각이 연대 없을 안 하면 수도 있지. 우리가 안 하면 자기들 죽는데 수도권에 3명도 안 된다니까요.
아는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니 그게 그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하자고. 그러면 지금 저희 황교안 대표랑 최근에 만난 건 언제 만났어요? 최근에. 잠시 호텔 앞에서 잠시 봤는데 내가 한교안 지금까지 대표한테 대표된 이후로 한 10번 봤어요? 한 10번 못 봤지. 10번은 못 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서 진중하게 아니야, 그건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아까부터 자유한국당이 뭐 연대를 우리하고 할 거냐. 자유한국당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그 꽃놀이패다. 우리가 권한이 있지. 꽃놀이패가 이쪽에 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절대 분열 안 한다. 아, 내가 오늘 약속할게. 절대 분열 안 한다. 우파는 분열 분열 안 안 한다. 한다. 자, 우파는 분열 안 한다. 예. 즉 선거 연대를 하든 연합 공천을 하든 분열은 안 한다. 제가 우파는 약속 드리잖아. 예, 우파 분열 안 한다. 우파 분열. 예. 이 말 들으면은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걱정 안 해도 돼. 예. 우파 지지하는 국민들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조원진 대표가 절대 분열 안 한다고 합니다. 180석을 어떻게 얻을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확장성을 가져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52% 플러스 알파, 그게 지금 60%라고 봐요. 그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아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 하나 모을 거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탄핵을 중동했던 사람의 이선 후퇴. 또 바른정당계 쪽도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쪽도 여기 합쳐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유승민 빼고 승민 빼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 하태경 오케이. 이준석 오케이. 뭐 이준석이야 뭐 본인 나름대로 뭐 한 적도 없고 오케이요. 심지어도 안 했는데 뭐 하태경이는 지 나름대로 돌아도 지상욱이는 우리 당으로 와야지. 지상욱 이쪽으로 오히려 석고대제하고 우리 목욕탕에서 자주 보잖아요. 목욕탕에서 하죠. 거기서 이렇게 교감을 많이 하고. 목욕탕 가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 10명은 본다니 갈 때마다 불러놔놓고 빨가벗은 상태에서 불러놓고 얘기를 하지. 야 나라가 다 망했는데 너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빨가벗으니까 거짓말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형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한다니까 말은 안 하지. 목욕탕에서 형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얻은 건 이거네요. 보수의 분열은 없다. 네. 어떻게든 하나로 간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구에 2명, 3명이 나와서 싸우는 일은 없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네, 돈 워리 PAP.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홍문정 선배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홍문정 선배 이걸 나누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아무래도 뭐 자동적으로 합쳐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뭐 자동적으로 합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 계실 거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아무튼 붉은 색깔 생각이 좀 빨간 아들이 4개, 5개 당이잖아요. 원내당으로 하면 5개 당. 5개 당. 이쪽은 1개 당이고 우리까지는 2개 당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토론회든 뭐든 이런 것이 지금 빨간 당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으로 보는 거죠? 아니. 그럼 말 잘해야 돼요. 생각 빨강. 저 빨갱이 빨강. 말 잘해. 왜냐면 지금 한국당이 빨간색이거든. 이것도 빨간색이네. 그 한국당 빨간색은 우리한테 돌려줘야 돼. 박근혜 대통령 색깔이거든. 그래요? 그렇지. 이게 새누리당 색깔이. 주인 없이 그냥 차용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계열이 한 대여섯 당 되고, 그죠? 5당. 5개. 원내당. 그리고 이쪽 우파 쪽이 더불어민주당, 민평당, 정의당, 민중당. 밤이당은 저쪽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거긴 3분의 2가 호남이에요. 아수라백자가 아닙니까? 반 아닙니까? 3분의 2가 호남을 중심으로. 3분의 2 지금 연정 간 이유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정이거든. 그 문재인 씨가 2가지 얘기했잖아요. 국내적으로는 주류 세력 교체하겠다. 혁명과합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류 세력은 지금 좌파, 반미, 친북, 그 다음에 호남 이렇게 주류 세력 교체가 다 됐어요.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는 지금의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 연대를 깨고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북한의 김일성 체제, 한국에 있는 반미 혹은 친북 사회주의 이것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문재인 씨의 발언이라고. 그 안에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류 세력 교체가 된 상태에서 좌파 연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응하려면은 강력한 우파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는 단일 후보를 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떨어져가 있는 게 유리한지 그냥 합쳐가 가는 게 유리한지는
대단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때 대선 때는 고민해야 되고 지금은 어차피 연합이나 연대로 간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래도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대통령이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그래도. 권력 찬탈. 아무리 권력 그래도 찬탈하고. 문재인 씨가 뭡니까 그래도. 내가 공개 방송에서 네. 공개 방송 정책 토론회 하는데 네. 내가 문재인 씨 자꾸 하니까 또 뭐 민주당 의원이 그 대통령 보고 쉬라고 하면 되느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대통령답게 일을 잘해야지 대통령이라 부르지. 이게 KBS 공개 방송. 국민이 그래서 뽑았잖아. 어찌됐든 40몇 그 다음부터 나는 안 부르잖아. 하물며 김정은도 위원장 요즘에 방송에서 꼬박꼬박 붙어주더고. 그죠? 네. 하물며. 생각이 너무 자로 약간 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자아가 아니라 나는 좀 균형 감각을 좀. 저요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여기 캐도남만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알죠? 비례대표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는 박근혜 대통령 저쪽 퀴즈구나. 민주당 쪽에 누가 나와서 박근혜 씨 하면 내가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뽑은 사람 아니냐? 52%가 뽑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그게 있느냐? 차이더라. 왜냐하면은 인정해 줄 걸 제가 하자. 작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미국 가서 NSC의 한반도 책임자, 국무성 한반도 책임자 다 만났어요. 그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된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그건 민주적인 절차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내가 그렇죠. 그 얘기했어요. 선거 전에 헌법에 반하는 그들이 말한 혁명을 했는데 헌법에 반하는 혁명은 헌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쿠데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권 잡자마자 헌법에다가 촛불혁명을 집어넣으려고 엄청나게 했잖아요. 촛불혁명하고 자유는 빼고 촛불혁명을 넣자. 근데 안 됐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래 했겠어요? 정통성이 없는 거야. 지금의 헌법상으로 보면은 촛불혁명은 쿠데타예요. 이건 무슨 쿠데타? 이건 군사 쿠데타야, 민중 쿠데타야, 시민 쿠데타야. 아니 쿠데타는 정확히 그래도 쿠데타라는 게 소위 총칼이 말하는 있어야지. 좌파 반미 민중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민중 쿠데타다 이거죠. 사회주의 쿠데타. 그래도 이거 뭐 투표로 했으니까 쿠데타라는 표현은 조금 투표는 마찬가지. 전 세계의 쿠데타 이런 사람들은 다 다 투표로 해놓고 했나요? 그 다음에 투표 더 가잖아. 그래도 뭔가 군인이 여기 개입이 안 이거는 돼서 방송 안 나올 것 같다, 국민들은 쿠데타라는 안 거에는 나온 줄 동의를 알면서 못할 것 같아. 안 나온 줄 알면서 계속 아이, 물어보는 거야.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죠. 헌법재판관이 그래도 다 통과시킨 거니까. 예? 우리가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요 아까? 법치국가. 중요한 거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남겼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소크라테스가 법도 법이다. 법도 법이다 하는 그게 그건 잘못됐고. 잘못된 거. 알겠습니다. 법치국가의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법잘 대한민국의 지켰죠. 법을 믿은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믿었고. 그래서 하야를 끝까지 안 대법을, 했죠. 법을 믿었고 나는 대한민국의 법의 상황을 믿어서 그래 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굉장히 좀 혼란하거든요.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2월 달에 우리 공화당하고 데드 크로스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보세요. 지지율이 바뀌어버린다.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 야. 국민은요 다 보고 있어요. 자, 박원순 시장에게 정식으로 한번 요구해 주세요. 이건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조례를 가지고 정상적인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것은 그것은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정당 활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17년 3월 10일 날 억울하게 돌아가신 5분의 진상 규명을 하는 해야 거예요. 돼. 그건 해야 돼. 그것은 정당이 안 하면은 그것이 비정상이에요. 네. 그것은 당연히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해야 된다. 그래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탄압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에서 다룰 거고 또 그 탄압도 예를 들어 천막 철거를 하더라도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용역 깡패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상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인륜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권을 지금 탄압하는 70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죠? 병원에 그때 입원한 게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진단서 법정에다가 이제 제출하고 제출하고 그 용역깡패 그 공권력 그 사건 때 그게 6월 25일이죠? 6월 25일 때 중상들이 몇 명 계셨죠? 중상이 지금 7명이라 그랬나요? 아니 중상이 한 20명. 20명?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만약에 이게 용역 깡패를 위한 거라면 대부분이 맞겠지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거라면 이거는 공식적인 상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0명인데 200명이 텐트에 있었어요. 서울시가 500명 공무원, 용역업체가 470명, 경찰이 2,400명. 자, 200명에 4,300명이 들어와 있었다고. 900명, 3,300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그 폭력에 빠루가 뭐예요? 못 뽑는 에이, 빠루. 설마. 그 사진 가져. 빠루, 오한마자루, 강목. 그래가 다 내리쳐봤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보세요. 나중에 우리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좀 받아가지고. 동영상 보면 기가 막히다. 기가 막.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왜 언론에 안 나왔죠? 언론이 권력의 신현에서 기자들이 다 있었는데 언론이 묻었어요. 묻었는데 왜 묻었을 거예요? 아니 폭력 현장을 다 봤는데 왜 묻지? 언론이? 민주노총 산하에 같은 통 속에 좌파들 생각이에요. 이게 왜 크게 사건화가 안 됐을까요? 참 지금 답답하네. 이제 알지. 이게 좌파 언론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자생적인 이게 아니고 그 언론에 의해서 수레가는 건 방법이었어. 안 싫잖아. 근데 기자한테 계속 저도 알아요. 양심에 손을 좀 가슴에 좀 얹어봐라. 왜냐면 종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KBS, MBC, SBS도 그렇고 전부 허가권을 국가가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4개 종편이 4개 신문사랑 바로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딱 재고 있는 거죠. 지금 허가 안 해주고 있는 채널도 지금 계속 있어요. 그렇죠. 6개월마다 계속. TV조선이나 채널A 이런. 그래서 이제 반대로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때 아무도 저항할 게 없으니까 생수 물 뿌렸다고 사람들이 어른들이 물이야 막 뭐 치고 들어오니까 물이야 그것을 뭐. 우리 보고 폭력했다는 거야. 그런데 119에 실려간 사람은 우리 당원들만 실려갔어요. 그 사람들은 다 젊고 덩치가 내 배 정도 된다니까. 여기 문신 완전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와가지고 어른들 그냥 들고 막 던져버리는 거야. 오늘 그 조원진 의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은 같은데 이번에는 연대를 통하는 게 합당하고 모든 키는 우리 공화당이 쥐고 있는 거지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보수의 분열은 4.3 선거, 내년 선거에는 절대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 석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태극기 집회와 관련해서 숨진 사람들, 사망한 사람, 또 환자 치료받다가 사망한 사람들,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엊그저께 6.25 때 여기 광화문 집회하면서 또 엄청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진상 규명이 국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박원순 시장님도 좀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네. 대통령 많이 아프세요. 이제는
어떤 정권에서도 네. 아픈 저런 환자를 그냥 감옥에 둘 수는 없다. 우선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나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디 아픕니까? 지금 뭐 그 표현 그대로예요. 불에 댄 듯, 칼에 베인 듯, 뭐 디스크 있는 거는 뭐 워낙 많이 그렇게 똑바로 누워 계시지 못하는 상태다. 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변치 않으니까 이제는 이 정권에서 그런 걸 다 정치적인 역학각이 다 떠나서 일단 치료는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는. 그리고 저기 빨리 이게 법적으로 되려면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야 된대요. 8월 말까지는 다 정리가 된다고 해요. 네, 8월 그러면은 빨리 8월 15일 이전에 해서 8일로 사면했으면 좋겠네요. 그건 외국 국민들의 바람이죠. 아, 애국 국민들. 저도 여기엔 찬성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역사는 기록할 수 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빨리 건강 빨리 좀 되찾도록 이렇게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간 박종진은 조원진 의원과 광화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노안스럽네.